건강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외적 요인 그리고 내적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외적 요인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스쿼트 하자, 근육을 자극하자, 특히 하체 근육인데 여기에 하체 근육에 골반을 잡고 있는 엉덩이 근육, 즉 골반 근육이라고 할까요? 이게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반 근육과 하체 근육, 대퇴부 근육인데 그 대퇴부 근육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기를 할 때는 걷는 거 하고 걸는다고 해서 많이 걷는다고 해가지고 대퇴부 안쪽 근육이 자극받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퇴부 안쪽 근육을 자극하자. 그게 소화기 근육이고 그게 어떤 스태미나의 근육이다. 그리고 대퇴부 안쪽과 바깥쪽 뭐 이름이 아니겠지만 굳이 자 우리가 알기 쉽게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근육의 발달 정도가 달라지면은 이에 골반이나 다른 곳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격을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양쪽 근육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애초에 설계된 대로 고르게 발달해야 되는데 일정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정한 운동 각도가 줄어들면서 또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특정한 운동만 하게 돼요. 얘들은 넘어지고 뛰고 씨름하고 붙잡고 넘어지면서 다양한 근육을 쓰게 돼요. 특히 어린애들 봐보세요. 기는 어린애들. 기는 애들 손과 발과 이 뒤집기랄지 모든 운동을 다 해요. 사실 어린애들 우리 젖먹이 애들 기어다니는 애들 그 운동량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우리한테 젖먹이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10분만 하면 녹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기 때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점잖해지죠. 그래서 몸을 적게 흔들고 걷는 어떤 운동도 일정한 운동만 하게 돼요.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어 걷기를 요즘 우리가 걷기 한다고 만보 이렇게 하는데 걷는다고 해서 이게 웬만해서는 허벅지 안쪽 근육은 발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를 통해서 하체 근육을 고루 발전시키고 허벅지 안쪽 서해부 근육을 자극하자. 그런 얘기죠. 서해부 근육. 그래서 이 서해부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중 강의 때 걷는 법, 어떤 식으로 걸음을 걸어라 보법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쪽 엉덩이를 잡고 걸어보면 알아요. 엉덩이를 잡고 앞발로 딛고 가지 말고 뒷발로 밀고 가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걸음걸이가 앞발로 잡아다니면서 가요. 뒷발로 밀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뒷발로 밀 때 서해부 쪽을 의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뒷발로 밀고 간다고. 그러면서 뒤에 엉덩이 근육이 꿈틀하는지 튀어나오는지 그때 서해부 쪽을 의식하면서 걸을 때 엉덩이 근육도 긴장되면서 자극을 하겠지만은 서해부 근육이 자극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걷는데도 효율을 높이자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그냥 이 평소에 걷던 방법으로 2만 보를 걷는 것도 10,000보, 20,000보 하는데 그거보다도요. 그렇게 잠깐 그런 형태로 그런 걸음법으로 5,000보만 걸어도요. 아마 굉장히 이 하체 쪽에 뭔가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체만이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목이에요, 목. 목 근육. 이 목을 붙잡고 있는 근육. 여기는 머리를 붙잡고 있는 근육은 굉장히 엉덩이 근육만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 승모근에서부터 가슴, 흉근,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등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들. 이게 전체가 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목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우리 그 복원체조.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복원체조라고 해야 뭐였지? 아무튼 무슨 체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마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시간, 신체 단련 시간이 무슨 체조 시간인가 해가지고 2시간 둘째 시간 끝나고 했던 그 체조 시간이 있어요. 저희 때는 오히려 지금의 교육 시스템보다 커리큘럼이 훨씬 나았어요. 굉장히 학생들의 신체, 건강, 발육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자라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많은 것은 니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교육도 안 하고 이제 인성교육이 거의 없어졌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도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덕 생활.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시간 좀 배정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가르치고 국내 역사, 국사, 세계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누구나 다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할 때 문과, 이과 나눠지면서 이제 문과 쪽은 세계사, 그러니까 이과 쪽은 세계사하고 세계지리 이런 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전인교육과 같았어요.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빠져버렸죠. 제 학교 다닐 때는 또 교기도 있었고 웬만한 고등학교는 교기가 다 있었어요. 학교에서 권장하는 운동.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기가 유도였어요. 일주일에 2시간. 체육 시간 외에 체육 시간이 있고 아무튼 그리고 또 지금 결정적으로 없어진 게 그 체력 단련 시간. 예전에 그 학력고사나 이렇게 해서 체력 단련 점수가 있었죠.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원래 그 체력 단련 그 커리큘럼이 사실상 이 사전 군인 양성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냉전 시대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체력 단련해서 이제 이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체력 단련이 사실 애초에 군사정권 시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발상이. 그러니까 체력 단련 시간에 그 수류탄 전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는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모의 수류탄 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몇 메타 던지냐 그 점수가 있었거든요. 모의 수류탄에서 아무튼 또 아무튼 그런 것들 장애물 경기, 장애물 뛰어넘기 그리고 이게 단거리 해가지고 15m를 빨리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순발력.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군대에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런 거 동작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점수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치고 일부 사고도 났고, 아니 체력이 약하니까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전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형 발달하게 되고, 아무튼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만 제대로 그 시간에 충실해도 다른 운동이 필요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중요한 건 이 목 근육.
이 목 근육이 경직되면 목 근육이 경직되면은 경추 이상이 오죠. 골반 근육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상이 오게 되면은 경추 이상이 와요. 골반 근육, 엉덩이 근육이 틀어져도 엉덩이 근육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게 되고 그리고 경추에 문제가 오게 되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 이상이 오게 되면은 뇌 기능에 이상이 와요. 이게 경추와 뇌 기능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그 강의들이 없어요. 경추 이상, 즉 목 근육 경직과 경추 이상 같은 이거면은 바로 뇌 혈액순환 문제가 오죠. 뇌 혈류 문제가 와요. 그럼 뇌 기능에 문제가 오게 되죠. 경추 이상이 왔다 그러면은 경추 이상이 옴으로써 뇌 자체의 문제, 뇌세포 이상, 뇌종양, 뭐 뇌 세포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 어디 이거만 치매, 파킨슨, 우울증 이것만 더 있겠어요? 뇌 혈류 장애라는 얘기는 뇌 영양실조, 요걸 이렇게 하죠. 뇌 혈류 장애는 뇌 영양실조를 말하고, 그러니까 뇌 기능이 우리가 팔꿈치에 아니면 우리가 특정한 조직에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면, 영양분이라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이라면은 그 우리가 먹는 영양분 중에서,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산소예요. 그러면은 뇌 영양실조다, 뇌 혈류장애다, 영양실조다. 그러면 뇌 산소 부족이다. 뇌 산소 부족함으로써 기타 다른 영양소들도 거기서 대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뇌 기능에 문제가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영양실조가 되는 순간 부정적 사고가 발생을 해요. 야, 너 배돼지 따뜻한 소리 한다. 그럼 뭐가요? 배가 따뜻하면 어디가 따뜻해진다는 얘기예요. 배가 풍성해지면은 뇌도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당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었다가 하더라도 배를 따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밀폐된 공간이랄지 뇌에 산소가 모자랄 때 두통이 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죠. 일단 부정적 사고가 결국 부정적 사고, 즉 부정적인 심리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부정적 심리, 만병의 근원.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하고 모든 걸 다 갖춘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인간이 문제면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로 인해서 그분은 병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조건이, 아까 같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모든 부정적인 어떤 몸에 발생되는 어떤 대사 과정 속에서 그게 설사 잘못된 대사가 있는 할더라도 독성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을 중화시켜버리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건강의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마음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오냐? 뇌 정상적인 영양이 공급돼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게 되면은 그 어떤 특정한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들이 딱 기도하잖아요. 바래잖아요. 그리고 바래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토해내죠. 그래 놓고 그것이 해결된다고 100%
바람의 내용이 또 어떤 가책의 문제가, 양심의 가책의 문제가,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 양심의 가책의 문제, 이것이 내가 토해냄으로써 100%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100%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병 없어요. 이게 믿으려고 하는 것과 믿어지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해놓고 의심해요. 쉽게 말하자면 기도빨이 없어요.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 늘 보면은 몸의 문제 다 해결돼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켜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고를 갖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밥 먹을 때 뺨 때려봐요. 소화되나 안 되나. 먹다가도 취하지.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외적인 요인을 쭉 얘기했단 말입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뇌죠. 우리가 그래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뇌청, 신청. 뇌가 맑아질 때 몸이 맑아진다. 장청, 뇌청. 우리는 항상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죠. 모든 사물을. 그런 경우 대부분이 다 맛본다는 건 서로 반대하고 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쪽은 서쪽을 향하고 있고 서쪽은 동쪽을 향하고 있죠. 위의 문제는 아래의 문제고,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고 그 원인이. 아래의 문제는 위에 있고 위의 문제는 아래에 있는 거죠. 오른쪽 견갑골이 아파요. 그러면 왼쪽 견갑골에 문제 있는 거죠. 왼쪽 견갑골에 문제 있다.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문제 있는 거죠.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문제 있다. 왼쪽 골반에 문제 있는 거죠. 왼쪽 골반에 문제 있다. 오른쪽 무릎에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우리가 문제를 찾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은 해결을 못 한다는, 계속 빠져들어요. 빠져들면서 계속 미시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머리만 보죠. 머리 문제 있으면은.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 보고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만 본다 하는 것을, 중국에서 그것을 돌팔이 의사를 말하는 속담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어디 봐야 돼요?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요. 몸이 아파요. 내 몸이. 뇌에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 바라보는 방향은 뇌의 문제는 장청이다. 장이 맑아져야 뇌가 맑아진다. 푸세식 화장실 알아요? 푸세식 화장실. 옛날 시골. 들어가면 냄새 나죠? 앉으면은. 그 냄새의 근원이 어디예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앉으면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왔어요? 예? 밑에 똥똥을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뇌에 문제가 왔어요. 그 근원이 어디예요? 장이죠. 장에서 발생되는 독소의 80%가 혈액으로 들어오고, 그 혈액은 결국에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혈액이 품고 있는 독소는 우리 몸의 곳곳에 들어가고 돌면서 이 가스 성분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뇌에 똥가스가 찼다. 우리 이렇게 쭉 키워주면은 초기 치매는 우리 3이라는 몸청이 있죠. 몸청만 가지고도 현저하게 좋아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초기 치매는 장을 비움으로써, 그러니까 즉 아래를 다스림으로써 해결된단 말입니다. 이 목 근육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목 근육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그러면 이 목 운동, 그때 제가 목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목 운동을 할 때, 예전에 학교에 보건체조 할 때 허리에 손을 쥐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요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목 운동 한번 해보세요. 목 근육 이렇게 그러니까 자극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되죠. 여기만 움직인 게 아니란 얘기죠. 목 근육이 움직이려면은요, 이제 이쪽 승모근에서부터 여기 등 쪽으로 내려가는, 견갑골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 그 다음에 가슴 쪽으로 내려오는 근육, 이 근육이 전부 다 자극받아야 돼요. 잡아 당겨져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해서 양쪽으로 최대한 가슴을 내밀고, 그 다음에 내려서 목을 쭉 뺀다는 느낌으로 돌려주라고 했죠. 이렇게 의식하면서 쭉 방향을 틀면서 잡아 당겨지는 근육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면서 천천히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목이 무겁고 졸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졸린 것도 뭐냐면은 뇌 산소 부족,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요,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모자라서 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한 번씩 해주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외적 요인, 스쿼트 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적 요인이야, 아까 그렇지, 자다민 건강법, 아까 그렇지, 우리 장청 프로그램, 몸청 프로그램, 그리고 일일 이식법, 물관리, 그 다음에 탄수화물 제한. 탄수화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부 다 탄수화물 중독증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는 탄수화물 많이 안 먹어. 탄수화물이 뭔데? 탄수화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밥. 탄수화물 중독증자, 밥보, 빵보, 떡보. 근데 사람들은 나 이런 것도 잘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럼 과일은요? 과일은 잘 먹어요, 그래요. 과일이야말로 탄수화물 중독증이에요. 과일에 대한 영양 평가는, 어떤 과일에 대해서 영양 분석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 과일이 갖고 있는 껍질을 함께 분석한 거예요. 사과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가 뭐예요? 퀘시틴, 케르세틴이라고 하죠. 퀘시틴. 이게 어디냐면 사과 껍질 속에 있는 거예요. 포도의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가 뭐예요? 안토시아닌. 그 어디 있어요? 껍질에 있는 거예요. 봐봐. 이게 전부 우리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참외는 잘 먹어야 본전. 잘 먹으면 무조건 손해.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싶다. 그러면 씨앗을 다 빼버리라겠죠. 창을 긁어버리고, 그 다음에 껍질째 드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껍질과 함께 했을 때의 영양 분석이에요. 그걸 다 빼버린다. 그러면 과일이 되게 신맛 있죠? 신맛, 유기산, 그리고 과당. 요게 전부예요.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당이에요, 당. 과일의 신맛, 비타민C.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가세요. 과일의 신맛 비타민C 아니에요. 유기산 맛이에요. 유기산. 근데 우리가 비타민C가 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과일 속에 그 신맛이 비타민C라고 그러죠. 천연 물질 속에, 천연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신맛이 아니에요. 비타민C만 따로 분리했을 때, 순수 비타민, 아스코르빅3을 할 때 그게 신맛이에요. 이게 유기체 속에서, 즉 천연 식품 속에서 다른 물질과 섞여 있을 때는 신맛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일에서 나와 있는 것은 유기산들이에요. 유기산들이라면은 거기에 우리 쉽게 말해서 구연산 생각하면 돼요. 구연산. 과일 속 그 유기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기산 중에 초산, 말산,
글루탐산, 구연산, 뭐 이렇게 다 있죠. 이건 유기산들이죠. 사과산. 사과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을 특히 사과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 운동 특히, 자, 하체 단련,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퇴화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목 운동을 잘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집안에 거꾸리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리는 거. 그것도 이렇게 뭐 설치가 어려우면은요, 이게 안전철봉이 있죠. 문에다가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매달리는 거.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팔의 힘이 증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매달림으로써 척추가 펴지죠. 매달려서 빨래 말리듯이 쭉 쳐지는, 굳이 높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까치발 디뎌가지고 닿을 정도의 높이. 그러면은 까치발 내리면 내가 빨래 널리듯이 널리면 되는 거죠. 힘 쭉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흔히들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떨구시는 분이 있는데, 고개 떨구시지 말고 고개는 뒤로 이렇게 젖혀주면서 매달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근육의 퇴화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은 퇴화합니다. 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산 최태산 우리 가맹점 대표께서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마케팅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